한국리서치에서 여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한울입니다. 지금 조금 하락세는 보이고요. 국내힘이 이제 조금 상승하는 이제 그런 추세는 있는 것 같고, 좁혀졌는데 이제 구도가 바뀐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재보궐선거나 이제 이후 그 다음 선거 최대 이제 관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김종인 대표는 그 중에서 포지션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떨어져 나온 보수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광주 가서 무슨 사과하고 뭐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 이제 탄핵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 정리,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은 온전하게 신뢰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친박 성향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와 탄핵 문제나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당에 대한 지지 측면보다도 야당을 혼내주겠다라는 그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180석의 의미인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여당의 모습이 그 180석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좀 그런 어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로 좀 잘못 높아졌던 게 저는 핵심이 아니었나. 상임위를 이제 그 독식한다든지 힘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 혹은 악재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반성하고 혁신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갔던 게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인 지지층은 그런 적폐청산 관련 이슈들을 선호를 하고 우선하죠. 새로 들어온 층들은 아까 보수 성향들이 있는, 보수 성향이나 중도 성향에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거라서, 경제 문제나 이런 또 민생 관련 이런 거를 우선하는 성향들,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저번 총선에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코로나 문제가 갑자기 커지니까 사실은 그 검찰 개혁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 덮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셈이 됐죠. 지금 두 분이 이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한국 대선은 예측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가변적인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의 후보들이 최종의 그 거기까지 갈 거냐,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 게임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 정당, 그 진영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는 게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진영과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이제 투 스테이지인데, 이전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큰 건 안정적인 기반을 둘 다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보수 주류, 다시 말해서 그 탄핵 과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탄핵 과정이나 지금 보수 정당의 어떤 균열의 책임이 있지 않은 어떤 사람, 그런 정치 세력, 정치인이 이제 부상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은 주로 나오는 메시지들이 여당에 대한 비판인데, 야당이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흡수를 해야 이제 승리를 하는 건데, 정권 심판론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동의를 하더라도 야당 축을 놓고 여기가 믿을 만하냐 아니냐에 대한 답을 못 주면 정권 심판론자들이 온전히 이쪽으로 안 간다는